자, 이번에는 파일 응용에서 소개할 명령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find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는 파일을 탐색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명령어인데요. 탐색된 파일을 대상으로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명령인데요. grep 명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입니다. 이 find는 지원하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일단 뒷장에다가 옵션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find를 사용하는 형식을 한번 보면 find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검색 경로를 옵셔널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옵션이 역시 나올 수 있고 검색 후에 수행할 명령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옵셔널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옵션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d가 지원하는 옵션 중에 -name이라는 옵션 다음에는 파일명이 나옵니다.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파일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일명 자리는 정규 표현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메타 문자 값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사용이 되어 있는 그 예제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타입과 함께 해당되는 타입에 해당되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유닉스에서 지원을 하는 파일의 타입이 있죠. ls-l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바이트에 나오는 그 값과 같은 값이 되겠는데요. B면은 블록 디바이스 파일, C면은 캐릭터 디바이스, D면은 디렉토리죠. P면은 네임드 파이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F는 뭐 일반 정규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L은 심볼릭 링크, S는 소켓 파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입과 함께 만약에 D라는 옵션을 준다면 find는 디렉토리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검색을 하는 그런 용도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저라는 옵션과 함께 유저에 대한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름은 UID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룹과 함께 그룹의 아이디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파일의 소유자나 그룹의 아이디를 여기에 지정된 옵션에 지정된 값에 해당되는 그 소유자나 그룹의 아이디에서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이런 옵션을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이즈라는 옵션과 함께 검색 대상의 파일을 사이즈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즈 마이너스 옵션과 함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플러스와 함께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와 함께 숫자가 나올 때는 이하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없이 숫자가 나오면 100% 일치하는 그러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B나 C나 K 값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B면은 블럭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넘버가요. 그 다음에 C면은 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K면은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숫자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RM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과 함께 접근 권한에 해당되는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유저 그룹 아다에 대한 RWX가 되겠죠. 그거를 팔진수로 표현을 해서 그러한 입력된 이 모드에 입력된 접근 권한을 갖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 find 명령이 찾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세 개의 타임이 나옵니다. A 타임, C 타임, M 타임이 나오는데요. A 타임은 파일이 읽힌 최근에 파일이 읽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C 타임은 파일의 소유주나 권한이 바뀐 최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M 타임은 파일이 수정된 최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약간씩의 어떤 시간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요.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일단 mtime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파일이 modified 된 최근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 개의 파일들의 이 세 개의 타임들의 형태가 모두 동일하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함께 또는 없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m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플러스 4일이다 또는 마이너스 4다 또는 그냥 옵션이 없이 4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플러스 4는 4일이 경과된 수정된 지 4일이 지난 파일을 검색 대상으로 합니다. 4일이 지났다는 것, 즉 5일, 6일, 7일 뭐 이러한 수정된 지 5일이나 6일이나 7일이 지난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m타입이 마이너스 4로 입력이 됐다. 자, 그런 경우에는 수정된 지 아직 4일이 되지 않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0일이 될 수도 있고요. 1일, 2일, 3일에 해당되는 파일이 수정이 된 지 그러한 시간이 지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옵션이 없이 그냥 4만 입력이 됐다면 이건 100% 일치가 돼야 되겠죠. 수정된 지 4일이 지난 파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m타임 밑에 나오는 옵션을 주게 되면 파일들은 디폴트로 서버 디렉터리까지 찾아서 검색 대상의 파일을 찾게 되게 이 옵션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현재 디렉터리에서만 find 명령이 먹게 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프린트라는 옵션을 주면 검색된 파일을 표준 출력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디폴트로는 무조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exec 옵션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일단 여기에 제공되는 기능들은 검색 대상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exec 옵션은 검색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화면에 출력하겠다, 파일명을 아니면 뭔가를 실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찾아진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건지 여기에 임의의 명령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xec와 함께 유닉스 상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명령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값은 이 검색 옵션을 통해서 찾아진 파일과 대체가 되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역슬래시가 있고 세미콜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미콜론은 우리 쉘상에서 명령어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exec 옵션과 함께 명령어가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세미콜론이 로그인 쉘에서 이 세미콜론이 특수문자로 사용이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문자의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용부를 배울 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exec 옵션 다음에는 명령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명령어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쉘에 의해서 특수문자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역슬래시가 들어간 세미콜론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find에 대한 옵션들 설명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이 중에서 주요한 몇 개의 옵션과 함께 find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띄우고요. find 명령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find라는 명령은 검색 대상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뒤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find 다음에 검색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루트를 주면 검색 대상이 루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USR이라는 디렉토리명을 줬다면 루트에 있는
USR이라는 디렉토리에서부터 파일들을 검색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패스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을 주면 현재 디렉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find 다음에 검색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 경로만을 지정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적인 어떤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모든 파일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find 다음에 특별한 옵션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디렉토리만을 지정하면 이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find는 디폴트로 -프린트 옵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서브1이라는 또는 서브2라는 서브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 이 find는 그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 안에까지도 들어가서 검색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을 좀 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find 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부터 검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옵션을 주냐면 -name이라는 옵션을 한번 좀 써보기로 하죠. 이 find 안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이름이 확장자가 .c로 끝나는 파일을 출력을 하겠다. 마이너스 프린트 옵션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확장자가 .c인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 파일명은 우리가 쉘에서 쓰는 규칙대로 메타 문자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아스테리크 .c라는 것은 아스테리크는 모든 문자로 변화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확장자가 .c이고 그 앞에 있는 확장자 앞에 있는 이름은 뭐든지 상관이 없는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해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입 명령을 좀 써볼까요? find 다음에요. 현재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어디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디렉토리를 하겠고요. 타입이 어떤 파일을 검색을 할 거냐면 파일의 타입이 D인 것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서브1, 서브2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브1 안에는 또 dir1이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나 보네요. 이렇게 파일의 타입이 디렉토리인 것만을 현재 디렉토리에서부터 찾아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미션에 대한 옵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미션을 좀 보고요. 1114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니까 .c가 있고 .5가 있는데요. main.c를 보면 rwrr이네요. 8진수로 하면 644가 되겠죠. 퍼미션이 접근 권한이 644인 파일만을 찾아보도록 하죠.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find 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퍼미션이 644인 접근 권한을 갖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 자, 엔터를 치면 main.c, tcp.c, udp.c가 나오죠. main.c를 보죠. rw니까 6이고요. rr 44죠. 그리고 tcp.c 644 맞고요. udp.c 644가 되네요. 다른 것들은 보면 rwr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브젝트 파일 udp.5를 한번 보죠. udp.5는 rwr이죠. 664가 되는데요. 리드라이트, 리드 권한이 있는데요.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지금 udp.5라는 파일도 보면, 읽고 쓸 수 있고요.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의 대상이 되질 않았는데요. 지금 644라는 이 퍼미션 앞에 기호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100% 일치하는 접근 권한을 갖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find -prem 하고 -644를 줬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죠.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읽고 쓸 수 있고요. 그룹이 읽을 수 있고 아더가 읽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100% 일치가 아니어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검색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 파일들도 보여지고 있죠. 이 오브젝트 파일들은 644의 권한을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라이트 권한도 있지만 어쨌든 644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모두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에 의해서 찾아진 그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는 find에 의해서 찾아진 파일을 대상으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번 예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보죠. 파일 시스템 안에 필요 없는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5라는 오브젝트 파일이라든가 코어 파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각자마다 필요 없을 수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디렉토리를 뒤지면서 하나씩 지우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100% 지워져도 상관이 없는 파일이 명확하다면 그 파일들을 find의 옵션을 통해서 찾아서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것까지 일괄 명령을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저희 실습의 시나리오를 한번 삼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우고자 하는 파일이 있겠지만 오브젝트 파일을 지우는 걸로 예제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자, 어떤 파일이냐면 name이 .5로 끝나는 파일을 찾을 건데요. 자, 이 파일이 찾아졌다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exec 옵션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거냐면 rm을 할 거다. 커맨드는 rm이고요. 찾아진 파일을 인자로 줘야 되겠죠.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exec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쉘이 이거를 특수문자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용부호인 역슬래시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확장자가 .5인 파일이 찾아지고 그리고 지워지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서브1이라는 디렉토리에는 오브젝트 파일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서브1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서버 디렉토리죠. 자, 이 파일들까지도 다 지워져야 되겠죠. 자, 엔터를 해보죠. 엔터를 하고 ls를 해보면 아까 보이던 main.5, tcp.5, udp.5가 보이지 않죠. 자, 서버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s를 해보면 없네요. ip.5, icmp.5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에 있는 find 명령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name 옵션이라든가 여기에는 오브젝트 파일을 찾고 그거를 지워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응용을 하셔야 되겠죠. find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뒤에 보이는 다양한 검색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검색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찾으시는 거고요. 그 찾는 걸로 끝나도 상관이 없다면 해당되는 파일을 find 명령을 통해서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찾은 다음에 그 찾아진 파일을 대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싶다면 -exec 옵션과 함께 그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 꼭 rm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는 문법대로 인자를 표현하는 이 값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역슬래시와 함께 끝내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 어떤 목적으로 이 find를 사용하든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name이라든가 permission, type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xec 옵션은
RM을 대상으로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장의 설명의 마지막으로 xargs라는 명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find라는 명령으로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름이 확장자가 .c인 파일을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 명령을 파이프를 통해서 뒤에 오는 명령으로 전달을 하고자 한다. 우린 이런 기능 많이 봤죠. 자, 근데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change mode라는 명령을 한번 써보죠. change mode로 접근 권한을 777로 바꿔보겠다. 원래 change mode라는 명령은 두 번째 자리에 접근 권한이 나오고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파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애매하죠.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파일이 change mode에 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내부적으로 파이프가 그렇게 해준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죠. 너무 적은 아규먼트라고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find에 의해서 찾아진 그 파일을 find에 의해서 찾아진 그 검색이 된 파일을 -exec 옵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파이프를 통해서 그 파이프 뒤에 있는 명령한테 연계를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만약에 뒤로 연결할 수가 있다면 좀 더 확장적으로 어떤 필요한 명령을 써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xargs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좀 확장적으로 계속 파이프를 통해서 이어지는 명령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유닉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find에서 -exec 옵션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find가 찾아낸 파일을 파이프를 통해서 뒤에 있는 파일로 전달하는 이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args라는 명령은 어떤 기능이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넘어오는 결과를 읽어드려서 뒤에 오는 명령의 인자로 대신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find 하고 먼저 ls로 먼저 현재 권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확장자가 .cin 파일들이 644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777로 일단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find 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name 확장자가 .cin 파일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파이프로 넘기고요. 이전에 봤던 것처럼 바로 명령이 나오면 안 됐죠. xargs라는 명령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change mode 777. 자, 우위와 비교해보면 파이프 뒤에 xargs가 더 나온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xargs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xargs 명령은 파이프로 넘어오는 데이터, 자, 이것들이 되겠죠. main.c, tcp.c, udp.c가 되겠죠. 파이프를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파이프 뒤에 오는 명령, change mode가 되겠죠. 이 change mode라는 어쨌든 어떤 명령이 될지 모르지만 파이프 뒤에 오는 명령에 인자로 변환해서 전달을 해준다. 얘가 이 뒤로 오는 인자로 변환해서 전달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죠. ls-l을 해보면 644의 접근 권한을 가졌던 파일들이 777로 .c들이 모두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체인지 모드로 좀 바꿔보죠. 644로 확장자가 .cin 파일로요. 자, ls-l을 해보고요.
자,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를 통해서 이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죠. find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디렉토리에서 -name이 .c인 파일을 찾아서, 자, 찾는 데까지 한번 보죠.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뭔가를 실행을 할 건데 -exec 옵션이 와야 되겠죠. 자,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거냐면 change 모드를 실행할 거고요. 접근 권한은 777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 -exec 명령은 찾아진 그 파일을 이 exec 뒤에 나오는 명령의 인자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특수문자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보를 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ls-l을 해보고요. 지금 다시 확장자가 .cin 파일들이 모두 777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나 위에서 봤던 xargs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이프와 함께 사용이 되나, 결과적으로는 같죠.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첫 번째 한 가지, -exec 옵션을 함께 사용해서 파인드 자체적으로도 찾아진 파일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find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지 말고 find는 일단 찾는 데만 전념을 하고요. 찾아진 파일을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뒤에 오는 명령을 통해서 그 찾아진 파일을 대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인자 처리 부분을 xargs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find의 -exec가 처리하는 어떤 실행의 과정과 파이프를 통해서 수행하는 xargs라는 이 명령과 함께 사용이 되는 파이프 뒤에 있는 명령의 처리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기능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로 오래 얘기해야 할 내용은 아닌데요. 자, 다시 find로 점이고 -name이 .cin 파일. 자, 엔터하면 리스트 형태죠. 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파일에 대해서 -exec로 change 모드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인자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죠. 즉 찾아진 파일로 대체가 되는 건데요. 지금 find에서 찾아진 파일은 리스트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 change 모드는 찾아진 파일의 개수만큼 수행이 됩니다. 즉 한 번에 이 파일이 인자로 처리가 돼서 change 모드가 한 번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main.c가 한 번 일이 가고요. tcp.c가 두 번째 가고 udp.c가 세 번째 가서 각각 change 모드가 수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찾아진 파일이 몇 개일지 모르지만 -exec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그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요 인자의 자리에 와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 find와 함께 사용이 되는 exec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명령이 수행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ind와 함께 사용이 되는 확장자가 .cin 파일이고요. 자,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xargs로 전달을 해보죠. 아직 별도의 명령은 아직 입력을 안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된 파일이 xargs로 입력이 됐고요. xargs가 수행이 돼서 출력된 결과를 봤더니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던 파일들이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졌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change 모드라는 어떤 명령이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엔터를 쳤을 때 xargs가 change 모드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파일을 인자로 제공을 할 텐데요.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라인에 다중의 인자로 변환된 이 값이 체인지 모드의 인자로 들어가겠죠. 즉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체인지 모드 444 main.c tcp.c udp.c 이러한 인자의 형태로 XARGS가 제공을 해줬다는 것이죠. 파이프를 통해서 넘어온 결과를 뒤에 오는 명령의 인자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 인자로 제공하는 스타일이 다중의 인자로 변환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XARGS와 함께 사용된 체인지 모드는 사실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 find에서 찾아진 파일이 3개, 즉 복수개이지만 실제 수행이 되는 체인지 모드는 한 번만 수행이 된다라는 거. 위에 있는 find에 의한 EXEC는요, 3번 수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는 가운데 find와 함께 -EXEC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XARGS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뒤에서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오랫동안 사장에 있는 파일 시스템 응용에 해당되는 명령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또 다른 영역이죠. 프로세스에 대한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5장에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